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덥죠? 개발행위 허가부터일 겁니다. 그죠? 자, 문제집은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 요약집은 자, 43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고 먼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허가인데 먼저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다. 그죠? 한 개 도시 안에 수장이 들었죠. 그래서 제한권자랑 같다 틀리다. 제한권자. 네? 같다 틀리다. 같다가 우기지 마세요. 우기면 안 됩니다. 법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몇 번 나왔는데 계속. 그죠? 제한권자와 허가권자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여기죠.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는데 할 때마다 다르게 얘기해.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행위입니다. 공적 개발행위는 인가받죠? 그렇죠? 대답 안 할 거예요? 짰어 지금? 다시 한번. 공적 개발행위는 인가받죠? 인가받죠? 예. 그러니까 국토법하고 개발법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정리법은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죠? 하여튼 공통점은 인가가. 사적 개발행위는 뭘 받아요? 허가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공적 개발 사업인 도시, 군, 계획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지 않는다. 왜? 인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따라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여기서 나온 말이 아시겠죠? 공과 사를 구분하자. 공은 공이로 돼 산사다. 첫 번째 어떤 거 있었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받아라. 또 하나, 또 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받아라. 두 번째, 물건 쌓아놓는 것이죠. 물건 적치할 때도 허가받아라. 즉, 얘는 제한적이죠. 물론 울타리 바뀌어야 돼요. 용도지역은 어디입니까? 녹관 농자요, 녹관자요? 녹관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얼마 이상? 1월 이상. 여기에 농림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농림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뭐 있었죠?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이다. 종류가 많지만 특히 네 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나아가서는 뭐까지? 공유수면 매립까지. 그죠? 공유수면 매립까지. 자, 네 번째. 뭐죠? 토석 채취. 자, 근데 여기에
토지연결 변경이 있기 때문에 토속재치는 토지연결 변경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연결 변경 허가 받아야지. 그죠? 토지연결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재치는 안 된다. 자, 다섯 번째. 토지분할. 그죠? 예. 녹관 농자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면 그걸 간주해버립니다. 인허가를 안 받았다면은 이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분할을 하라 그 얘기죠? 예. 여러분 책 보세요. 자, 43페이지입니다. 허가권자, 특광, 특시, 특토, 시장군소. 허가 대상은 방금 나오죠, 그죠? 1번, 2번, 3번 넘기세요. 4번. 자, 토지연결 변경인데 뭐는 제외하고 항상 이거는 안 줘도 되는데 경작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경작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이런 것까지 다 허가 받으라 그러면은 예, 그죠? 광주시장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허가받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1번, 2번은 뭐 아직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하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1번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주는 요겁니다. 뭔가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하는 너 때문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허가받으라.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활용 골재 이런 거 사업량, 폐토량, 무기성 온이 이런 것들 뭐 침전물 이런 것도 침전물 등등등 이것도 수질 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아시겠죠? 1번은 뭐라고요? 영향을 미치는 2번은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반드시 허가받아라. 근데 3번이 잘 나와서 그동안에요. 그래서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경작이지만 이럴 때는 허가받는데 단 전과 답 사이끼리는 제외합니다. 전에서 답에서 전답 길이의 변경은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들만 허가받는다. 그래서 계속 3번 잘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자, 5번 토속대치 나오죠, 그죠? 토지연결 변경을 목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 토지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근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토법이니까 일단은 건축물이 없다는 걸 전제하에 한다 그 말이에요.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법을 하고 그러니까 국토법이니까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때 기억 녹관 농자 안에서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경우는 허가받고 반대로 받았다 그러면은 뭐 다시 안 받죠. 니은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주, 기, 60, 상, 공, 150, 녹, 200 요거요. 그 다음에 디귿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5m 이하 분할 제한 면적 미만 5m 이하로 분할되면 그 땅에 쓸모가 많이 없을 겁니다. 작기 때문에. 하지만 허가가 나오면 분할할 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안 해주겠죠. 자, 3번 허가 변경.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 허가받아라 모두 허가받아라 변경도 허가 또 근데 변경도 허가지 항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어느 법이든 일단은 인가든 허가든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변경도 허가받으라. 근데 뭡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경도 물론 변경도 허가받는데 어떤 경우라고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때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통지한다. 허가권자에게 뭐 한다고요? 통지한다. 총 몇 가지입니까? 4개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뭐죠?
사업 기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축이지 연장 확대가 아닙니다. 거기 단축 동그라미 하세요. 단축. 그다음에 면적 5% 범위 내 이내. 자, 확대 축소 단축하고 축소. 그러니까 연장 아닙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축소죠. 예. 확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축이니까 단축, 축소, 축소. 그리고 웬만하면 다 경미한 것들은요, 웬만하면 다 10%, 얘만 5%예요. 웬만하면 다 거의 10%인데 얘만 5%다. 아시겠죠? 단축, 축소. 그 외에는 뭐 또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한 변경.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두 가지. 아시겠죠? 사업기간의 단축, 연장이 아니다. 면적, 그죠? 부지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간에 5% 범위 내에서의 축소. 따라합니다. 단축, 축소. 두 가지. 아직까지 뭐 숫자 가지고 틀린 적 없는데 그래도 5%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4번,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지게요? 허가를 제외한다. 그 말이죠. 허가를 제외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데요. 급한 것이잖아요. 급한 것. 그죠? 이거는 빨리 해야 되죠. 응급이니까.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럴 내 뭐라고요? 신고하라. 그 얘기고요. 두 번째, 건축법상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여기 이제 건축법을 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바닥 면적 확대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제. 예, 그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법상에는 신고상이지만 여기서 그냥 허가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 그냥. 3번, 다음에 경면행위인데 이 경면행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숫자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뭐뭐에서 그럼 벌었어요. 자, 면적 얼마죠? 25고 나머지 기타는 50이요. 그죠? 50. 예. 이거는 그냥 내용과 관계없어요. 그냥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뭐 왜 하면은 몇 배? 10배. 이렇게 10배로 바뀌죠. 그럼 면적 무조건 얼마요? 250. 나머지 기타는 500이다. 500.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예를 보면은, 자, 토속 채취다. 미음에 가 도시 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앞에 있는 용도 지역 가지고 아직까지 틀리게 적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까지 틀리게 하면은 틀리라고 낸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틀려 그냥. 아시겠죠? 뭐뭐에서 면적 25, 부피 50. 나 도시 지구 자연 외 뭐뭐 외죠. 10배죠. 면적 250, 부피 50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 물건 적치. 녹지 지구에서, 뭐뭐에서, 면적 25, 무게 50, 부피 50. 나 관리에서 했는데, 가로안을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어쨌든 외자 있잖아, 외자가. 그죠? 네. 면적 250. 그 다음에 무게 500, 부피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하다 보면은 문제 풀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일단은 50 이내는 뭔가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죠? 숫자가 막 500, 이게 100단위면은, 그죠? 뭐뭐 외다, 뭐뭐 왜.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일단은 뭐뭐에서든 뭐뭐에 떠나가지고 50 초과하는 숫자가 나오면 좀 틀릴 것이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딱 하나만 안 맞죠.
공작물도 옛날에 똑같았어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된 거예요. 자, 공작물. 얘는 뭐뭐에서 하잖아요? 무조건 전부 50이에요. 얘는. 면적도 50이에요. 면적도 50. 그리고 뭐뭐 외다. 자, 공작물 몇 글자예요? 그래서 3배, 3글자라 3배입니다. 3배. 얼마죠, 얘는? 150이에요. 전부 다 150. 그래서 공작물 먼저 볼게요. 거기 왠지 니은에 가 녹지 관리 농림 맞아 나 도시 지구에서 무게 50 부피 50 면적 50 다 도시 지구 자연 외 전부 150이죠. 무게 150 부피 150 면적 150. 일단 숫자가 나오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고 시험에 가야 됩니다. 일단은 자, 내용 3번 다음에 경면행위 기억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럼 그냥 하라 그 말이죠. 예, 말 자체가 니은 공작물 가 녹지 관리 녹관농 농이니까 농림어업용 따라합시다. 녹관농 자, 저를 봐요. 요거는 녹관자잖아, 그죠? 요거는. 하지만 공작물은 녹관농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요, 허가받지를 않는데, 다만,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얘는 당연히 허가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됐고요. 리을. 자, 토지연결 변경입니다. 요것도 좀 50 이내죠? 높이도 50 이내, 깊이도 50 이내, 높이는 위에 쌓는 거니까, 또는 깊이, 절토, 성토, 정지까지 그거요. 포장은 제외합니다. 포장은 1cm라도 쌓아놓으면 무조건 허가 받습니다. 아시겠죠? 포장은 제외. 그 다음에, 도시, 지구, 자연, 나는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없으니까.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데, 아무리 조성이 완료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절토, 성토하는 것은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만큼은 제외.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허가 안 받겠죠. 그 다음에 미음 됐고 비읍 토지 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을 허가 받아서 분할하는 것은 그죠? 허가 받지 않지요. 공용지 전부 허가 안 받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이 있고요. 일반재산 두 가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현재 땅은 국공유지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일반재산인데요.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가 폐지된다. 폐지가 되는 그 부분은 이제 일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토지분할하는 것하고, 일반재산을 매각, 주로 이제 경매보다 공매, 즉 공매를 하겠죠. 일반 재산을 매각 등등 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즉 뭡니까? 행정청은 허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도시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땅, 이것도 공적 개발 사업이죠. 그쪽이죠. 안 받고요. 5m 이하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죠. 그런데 이미 분할된 걸 다시 분할 제한 면적 미만도 허가받죠. 그런데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아시겠죠? 5m 이하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밑으로는 허가받지만 요 이상은 허가받지를 않는다. 그런데 여기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을 미만으로 잘 바꿔냅니다. 그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토지분할 때 사도의 사, 공의 공, 행정의 행, 도시의 도,
분할 면적 이상의 2, 사공행도 이상. 다 같이 시작. 사공행도 이상. 한 번 더 시작. 사공행도 이상. 예. 절차, 기위, 환경조. 항상 기위, 환경조. 다 같이 시작. 기위, 환경조. 기가 뭐예요? 기는 기만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기위, 환경조. 5글자니까 조건부, 허가는 허가. 인가면은 조건부 인가. 기위, 환경조. 공적개발은 조건부 인가. 사적개발은 조건부 허가.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위, 환경조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치 아니한다. 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2번 허가 신청에 대하여 15일 내에 허가하든지 불허하든지. 토지거래 허가도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하죠. 그죠? 단 여기서 15일 내에는요, 협의 또는 심의기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 일반적으로 협의하면 보통 한 달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15일 내에는 그냥 허가냐 불허하냐 그것만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시고요. 4번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공적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허가하기 전에, 즉 특광, 특시, 특도시행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공적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고 그와 관련된 땅이라면은 허가 안 할 것이고, 관계없으면은 허가하겠죠.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 그거 아니에요? 5가지. 아니, 좋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들은 몸에 배웠다는 건 좋은 겁니다. 5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개발행위 규모고, 2, 3, 4, 5는 뭐 쉽잖아요.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번 주변 환경이나 현관과 조화를 이룰 것. 5번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렇죠? 그런데 1번은 뭐냐? 면적. 즉 다음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즉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면적 기준. 그러면 여기서 뭐는 제외하냐? 농어촌 정비사업은 제외. 요거. 자, 농어촌 정비사업은 면적에 상관없이 하라고 얘기해요. 면적이 작다고 하지 않는 건 잘해라. 왜? 시골 가면 마을마다 막 마을도 큰 데가 있고 짱한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에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때 항상 용도 지역을 하라 그랬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다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다. 이는 보생계 있지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예. 자, 어떻게 배웠었죠? 주, 상, 생자. 주, 상, 생자. 얼마? 1만 이상? 미만. 주상, 생자 1만 미만. 다 같이 시작. 주상, 생자 1만 미만. 그 다음에 이거 공관농 얼마는? 3만 미만. 다 같이 시작. 공관농 3만 미만. 한 번 더 시작. 공관농 3만 미만. 이 미만까지만 허가해준다. 요 이상은 안 된다. 물론 심의 거쳐도 가능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존
보전자가 들어가는 건 얼마? 5천이죠, 5천. 보전 5천 미만. 다 같이 시작. 보전 5천 미만. 시작.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하지만 관리하고 농림에 대해서는 요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뭘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 가나다. 그다음 니은과 니은. 자, 디귿.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 그렇죠? 하나는 관리 지역이고 하나는 큰 구역이 한 3분의 2는 관리 지역, 3분의 2는 뭐 녹지 지역 하면은 만약에 자연녹지다 그러면 왼쪽은 그냥 3만 미만 범위 하면 되는 것이고 자연녹지는 1만 미만만 되면 되는 겁니다. 각각 넓은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죠. 자, 밑에 허가 기준의 구분 그거 보세요. 허가 기준. 자, 용도가 크게 개발 목적인 시가와 용도, 유보,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이제 개발 쪽이죠. 개발 쪽. 이제 개발을 하겠는데 잠시 유보시킨 땅들. 3번, 아예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놓은 땅. 바로 보존 용도입니다. 그 시가와는 당연히 개발 쪽이니까 주상공일 것이고, 주상공. 유보 용도는 뭐냐? 반드시 심의를 통해서 강화, 완화. 강화한다면은 개발하지 않는 쪽으로, 완화한다면은 개발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위로 가든 1번으로 가든 3번 가든 간에 가겠죠. 현재 상태에서. 현재는 유보니까 유보.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딱 3개입니다.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뭐라고요?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제한할 때 기지 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바로 유보용도지역에 지정한다는 그 얘기죠. 기억납니까?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중에서 계획관리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 기억나죠? 그죠? 나고 있는데 지금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 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유보용도지역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보존해라. 들어봐요. 보존해라. 개발하지 말아라. 그러면 얘는 심의 거쳐서 강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예요? 강화. 그러니까 완화자가 안 나오죠. 그죠? 완화했으니까 보존 용도. 나머지는 뭐냐? 방금 주상공 빼고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뺀 나머지 용도 지역을 다 넣으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 얘기죠. 문제를 안 푸니까 재미없는 모양이네. 자, 좀 풀면서 합시다. 그래도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우리가 문제 안 풀리면은 왜 안 풀리지?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론의 정리가 없는 문제풀이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풀든 안 풀리면은 해설 보지 말고 오히려 요약집을 보고 한번 정리하고 아예 문제 푸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제8절 개발행위 허가. 오늘 벌써 카운트다운 101. 그죠? 내일이 100일에 100일. 그러니까 100일 같은 거 저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야 하시겠죠? 자, 136번 동그라미 왔어요. 이거 내가 안 풀어줄게요. 너무 쉬워서. 어차피 137번에 들어가 있죠. 137번. 제가 동그라미 하는 것들은 알아서 풀어주세요.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닌 것. 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들어보세요. 요거. 도시군계획사업 아니잖아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몇 개 썼죠?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개발법상 개발사업은 요거잖아. 그러니까 허가 안 받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일단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소면 매립, 녹지 지역의 나대지의 물건을 녹관자, 그죠? 녹관자 1월 이상. 그 다음에 토지 연결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맞죠? 목적하지 않는 거랬어요. 않는 거. 어디 있어요? 요거요. 하지 않는 거, 공수면 매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음, 녹관 농자 안에서의 중목의 벌채. 저를 보세요. 중목의 식재 벌채 없잖아요. 그래서 중목의 식재 벌채는요, 개발법과 정비법에만 나와요. 그렇죠? 예. 국토법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음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이것은 개발법과 정비법에만 허가 대상입니다. 답, 기억과 미음. 두 개. 138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 행위는 1번 높이 50 이내, 깊이 50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고 포장은 제외. 포장 틀렸죠. 포장자 때문에 틀린 것. 포장은 바로 허가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절토, 성토, 정지만 허가 제외입니다. 답 1번. 2번 도시 지금 에서인데 무게도 50, 부피도 50, 전부 50일 때는 공작물이구나. 맞죠? 그죠? 공작물이 아닌 경우는 면적이 25가 되겠죠. 3번 토지 일부를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허가 안 맞죠? 4번 녹관농, 농림업용 비드하우스, 육상어류, 양식장은 제외. 맞죠? 그 다음에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죠. 예. 자, 139.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허가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그렇죠. 2번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15일 내에 협의 또는 심의기간 제외 15일 내에 처분해라. 맞고요. 3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기위환경조 조건부 허가. 맞죠? 조건을 걸어 허가한다. 기위환경조 5글자, 조건부 허가 5글자. 인가 아파트는 인가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4번 지구단위 계획이 요거 안 했구나. 여러분들 먼저 요약지 보세요. 물론 저는 했지만 요걸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요, 자, 요약집 4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49페이지.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나오죠. 그러면 심의사항이 뭐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물론 도시군계획사업은 제외한다. 하여튼 공적개발사업은 여기에 끼어들 일 말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기업,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규모 이상일 때, 저를 봐요. 전부 다 1만 미만, 3만 미만, 5천 미만인 허가 사항이죠.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요거 이상은 허가하지 않죠. 대신에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가 만약 주거지인데 이만큼을 지금 해야 모양도 좋고 딱 좋은데, 이게 딱 보니까 1만 딱 1만이야.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없는데도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1만 1000이야. 약간 커. 너무 확인하게 딱 크면 안 되겠지만은 1만 이상 조금 되는 거예요. 1만 미만인데 1만 또는 1만 100, 뭐 1만 500 이렇게 약간 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일단은 심의 거쳐라. 그래서 심의 거쳐서 통과가 안 되면은 이제 뭐 못하는 것이고, 통과되면은 가능하다. 그 말에 가능하다. 그래서 1만에서 살짝 넘는 것들은 허가가 나오겠죠. 그죠? 확률이 큰데 확인하기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이런 부피 3만 이상의 토속 채취, 흙
돌, 모래, 개갑니다. 3만이면은요, 하나의 지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최소 3만 이상이니까 3만, 4만, 5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3만인데, 요거 이상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단 2번 심의 대상의 제외인데, 자, 다른 건 다 보지 말고요. 그럼 니은, 계속 니은 가지고 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왜 그럴까요? 니은만큼만 우리가 국토법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이양 수립했는데 그 수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아무리 그 위에 규모 이상이다, 부피가 3만 이상이다 할지라도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심의 거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성장관리 방안도 심의 거쳐서 수립한 겁니다. 심의 거쳐 수립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잘 해주시되, 방금 139페이지의 4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4번이, 문제 4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서 채량이 3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3만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심의 거치지 않냐고, 그죠?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5번 허가받지 않냐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대신에 이행보조금? 아니죠. 그냥 이겁니다.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어? 행정대집행 끝. 근데 이걸로 성이 안 차. 행정형벌 뭡니까? 뭐예요? 3년 3천 그거잖아요. 그죠? 이행보증금은 어떨 때 하는 거죠? 민간이 너 못 믿으니까 돈 맡기고 해. 그 얘기잖아, 그 얘기. 그죠? 자, 그 다음에, 140번. 개발행 허가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번. 허가권자가 처분할 때는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맞죠? 서면으로. 46페이지 메뉴에 있어요. 2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가로 안에 절토, 성토는 제외. 맞죠? 3번. 녹지적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에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적 3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아니죠. 3만 미만은 뭡니까? 공관농이고, 녹지는 뭐죠? 녹지는 뭡니까? 5천도 있고 만도 있지, 그죠? 녹지는, 보존 녹지는 5천 미만이고, 그죠? 여기 생산과 자연 녹지는 1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틀렸죠? 답 3번. 4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사업기간을 단축.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만 허가받지 않죠, 그죠? 경매하니까 그냥 통지하죠. 통지. 요거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통지하죠. 반대로 연장할 때는 확달되는 당연히 허가받아야죠. 5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당연하죠. 사용 승인이 곧 국토법상은 중간검사고, 개발법은 또 중간검사, 정비법은 준공인가,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죠, 그죠? 다 법마다 약간 다르게 부를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1번. 요거는 그냥 이행보증 예치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굴비 발차기. 여러분들 4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요약집. 자, 쌍가로 8번 조건부 허가 및 이행보증금 기위 환경조 조건부 허가입니다. 조건 붙일 때는 신청자 의견 들어야 되고요. 그분 예치 사유가 뭐냐? 굴비 발차기, 굴착, 비탈면 적용, 그 다음에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시설 설치인데 5번 보니까 앞에 거 이제 봐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연결 변경, 토속 채취, 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적치와 토지 분할은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개는 왜 해당 사항이 없죠? 얘네들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배웠잖아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물건 적치, 토지 분할은 그 5번에 해당치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당연히 민간만 예치해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겠죠.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하고요. 원칙은 현금, 예외는 이행보증서. 준공검사 받으면 끝났지, 그죠? 끝났으니까 돈을 다시 줘라, 그 얘기죠. 모든 사업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허가 위반,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 집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141번 개발행 허가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그렇죠? 1번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개발행위로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거기요 건축물의 건축이죠, 그죠? 여기에 토지 물건 적치랑 토지 분할 요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건축물에 2개 빼놓고 들어간 게 그렇게 되면 맞는 겁니다. 2번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민간만 정해서는 공공단체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답 2번. 3번은 토지의 굴착으로, 4번은 차량 통행으로, 5번은 비탈면 적용으로. 정답 2번입니다. 자, 142 동그라미 하세요. 예, 이건 다 맞는 거라 읽어주시고요. 143페이지 3번. 자,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여러분들 요약집 46페이지. 요거는 요약집 보고 잠깐 살펴보고 볼게요. 성장관리 방안은 수익권은 당연히 저를 보세요. 하여튼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있는 내용 안에서 무조건 누굽니까? 수립한다, 한다, 허가권 전부 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아시겠죠? 수립권자. 대상 지역은 당연히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 그러니까 얘는 뭐냐? 지구단위 계획이죠. 저를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좀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런 수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급사한데 그 계획보다는 동생입니다. 동생. 그래 보시면 돼요.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지구단위는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얘는 성장관리방, 앞으로 성장을 할 건데 어떻게 좀 잘 관리해서 제대로 좀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와 용도는 아닐 것이고 이미 개발된 지역이니까 안 되고 보존 용도는 개발하지 않는 거니까 안 되고 당연히 유보 용도 지역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용도 지역은 당연히 유보 용도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되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 꼭 보존 용도가 중간중간 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버리면 또 어려우니까 전체 면적에서 20% 이하 범위 내에서 보존 용도 지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번 내용 기역과 니은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켜라.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기역,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런데 저를 봐요. 건축물의 고저 없잖아요, 그죠? 예. 건축물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의무적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한 단계 동생이다 그 말이야. 없죠. 나머지는 뭐라고요? 의무적 사항이다. 디귿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지우세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높이로. 건축선 지우고 높이. 건축선은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높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무적과 의무적을 요것도 구분을 하려면 되는데, 들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의무적 사항이 여기가 똑같은데 건축물의 고조만 없다. 끝. 자, 그 다음에는 뭐 3번에 수립되는 변경결자 기억, 주민과 지방의 의견 듣고요. 나 읽어주시고 한번. 니은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의 심의 거쳐.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협의와 심의 분명히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하고 또는 변경하고, 그 다음에 수립되면 행정기관에게 송부, 고시 열람을 통해서 이 계획을 열람을 시킨다. 그 내용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105페이지. 성장관리 방안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것. 1번 성장관리 방안은 국장, 시도 아니죠. 무조건 한 개 도시 안수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해야 되겠죠.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은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그죠? 만약에 포함될 수 하면 틀린 겁니다. 되어야 한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계비와 지방도계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아까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맞고요. 4번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 저를 보세요. 계획관리 유보용도 맞잖아요, 그죠? 예.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 및 용률을 완화하여, 맞죠, 그죠? 강화 또는 완화니까 맞는 편이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이를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까지 맞죠, 그죠? 예. 좀 쉬었다 할까요?